네, 먼저 하나대투증권 가서 박문환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무엇이죠? 네, 아주 걱정해드렸던 것처럼 또 예상해드렸던 것처럼 ECB의 드라기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ABS의 직매입을 누락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유럽 시장은 급락했었고요. 여기에 미국의 실업률이 5.9%로 발표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달러 매수, 엔 매도의 포지션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 시장도 시초가 직후 제법 약세를 보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제 달러가 거의 고점에 임박했다는 생각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투기적 자금의 흐름이 달러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강화하고 반대로 엔화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강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좀 투기적 세력들이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ECB가 ABS에 대한 매수를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강세 요인이죠. 지금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유로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약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드라기 총재가 미국식 양적 완화, 즉 ABS에 대한 매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을 못하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매수한다면 그러면 유로화는 그동안 약세 기조에서 오히려 강세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ECB 회의 직후에 드라기 총재의 ABS 매수에 대한 지연 발언이 나온 이후에 유럽 증시는 급락을 했었지만 그날 유로화는 오히려 강세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충분히 입증은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미국의 실업률이 5.9%가 투기 세력들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만 그저 짝퉁을 하나 산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연말까지는 믿지 말자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번에도 9월 고용지표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이 그다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노동시장 참여율은 1978년 이후 최저치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첫봄에 피는 매화처럼 고용시장의 호전을 가장 먼저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간당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도 아직 그다지 큰 변화 없습니다. 실업률의 왜곡 현상은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사람들이 대거 적극적 구직자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써 실업률이 왜곡될 것이다, 또 왜곡된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달러화가 이렇게까지 초강세를 보일 정도의 상황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이 투기 세력들의 잘못된 생각은 이번 주 FOMC 회의록 발표 전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종종 별것도 아닌 것에 크게 오버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가 주로 꼭지였었는데요. 엔화도 기술적으로 110엔대라고 한다면 매우 강한 저항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로화 역시 1.25달러라면 빅 라운드 넘버, 마디 지수에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달러화 인덱스 86이 기술적으로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FOMC 회의록 발표 전까지 원화에 대한 분할 매수가 적절해 보입니다. 오히려 원화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면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호재가 제법 많습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지난 10월 2일이었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고 적어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제시될 활성화 대책으로는 기존의 배당 확대 방안은 물론이고 그 외 증권거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혹은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서 좀 더 증권시장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내수 경기 민감주들의 이익 모멘텀 역시 지난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대에서의 후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박문환 이사님. 네. 이 현대차의 의미 있는 반등, 이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현대차가 계속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순전히 엔화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그 환율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건 뭐 순전히 좀 제 생각인데요.
이건 감으로 지금까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소위 마지막 불꽃이라고 그러죠. 갑작스럽게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오늘 뭐 달러가 강했어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가 대부분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